안녕하세요. 인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겉보기엔 정말 친절하고 매력적이며 심지어 선량해 보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내 안의 에너지가 고갈되거나 나도 모르게 불행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구스타프 융은 그가 만났던 가장 위험한 환자들 중 거의 4분의 3이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기 전에 공통적인 경고 신호를 보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신호가 정말로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너무나도 교묘하고 미묘해서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것은 노골적인 공격성이나 유해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기만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융은 경고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신호를 알아차렸다면 유일하게 안전한 대응은 즉시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칼 융의 통찰을 통해 우리 삶을 파괴할 수도 있는 가장 위험한 사람들의 심리적 메커니즘과 그들이 보내는 섬뜩한 경고 신호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13년 융이 한 환자를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그 환자는 매우 지적이고 사려 깊으며 타인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완벽한 신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담이 진행될수록 융은 한 가지 기이한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환자가 교활하다, 사악하다,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환자 자기 자신이 내면에 가지고 있지만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바로 그 특성들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융이 그림자 투사라고 명명한 체계적인 심리 방어 기제였습니다. 그림자란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어둡고 부정적인 측면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그림자를 우리 마음속 깊은 지하실에 가둬두고 외면하려 하죠. 그림자 투사는 이 지하실에 가둬둔 나의 어두운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 마치 그 사람이 원래부터 그런 존재인 것처럼 비난하며 확신하는 행위입니다. 결국 이 환자는 불과 몇 달 만에 주변의 수많은 인간관계를 파탄냈습니다. 동료들을 직장에서 쫓겨나게 만들었고 심지어 자신의 친형제를 신경쇠약으로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파괴적인 행동을 저지르면서도 그는 스스로를 순진하고 무고한 피해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융은 이때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정신에서 가장 파괴적인 힘은 무의식적인 투사가 절대적인 확신과 결합될 때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현대의 뇌과학 연구는 융의 통찰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한 개인이 강렬한 투사를 경험할 때 뇌의 신경회로는 현실 자체를 왜곡하여 인식하게 만듭니다. 즉, 투사를 하는 사람은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뇌가 완전히 장악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왜곡된 현실을 진실이라고 진심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설득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현실 왜곡장이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의 왜곡된 믿음이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나가 가족, 직장, 심지어 사회 전체를 재구성하는 무서운 현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희생양 만들기나 집단 따돌림의 심리적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위험한 그림자 투사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융은 5가지 명확한 경고 신호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동기에 대한 절대적 확신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혹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당신의 생각, 의도, 그리고 본성을 다 알고 있어
라는 식의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둘째, 반대 증거에 대한 완전한 면역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도 그들의 인식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왜곡된 믿음을 바로잡으려는 당신의 노력이 그들에게는 당신이 무언가를 숨기려 한다는 또 다른 증거로 해석될 뿐입니다. 셋째, 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감정적 격렬함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사소하게 여기거나 아예 인지하지도 못할 작은 일에 극도로 강하게 반응합니다. 이러한 과민 반응은 당신의 실제 행동보다는 그들 내면의 억압된 어두운 감정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넷째, 일관된 피해자 서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그들은 항상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로 남고 다른 사람들은 가해자나 악당으로 규정됩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내 편 만들기 행동입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혹은 노골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여 당신을 자신들의 왜곡된 렌즈를 통해 보도록 유도합니다. 종종 당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라는 가면을 쓰고 접근하죠. 이 5가지 신호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성격 차이나 오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잠식할 수 있는 무의식적인 그림자 투사이며 예측 가능한 파괴의 단계들을 밟아 나갑니다. 1단계는 초기 투사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미묘한 비난을 단순한 오해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립니다. 2단계는 확신입니다. 당신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3단계는 현실 왜곡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이 그들의 의심이라는 필터를 통해 왜곡되어 해석됩니다. 4단계는 사회적 포섭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한 걱정을 공유하기 시작하며 자기 편을 만듭니다. 5단계는 집단적 사로잡힘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점차 그들의 시각을 받아들이고 당신은 갑자기 근거 없는 비난에 맞서 자신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마지막 6단계는 체계적 배제입니다. 마침내 하나의 집단이 형성되어 당신을 반대하고 오직 투사하는 사람의 무의식 속에만 존재하는 당신의 부정적인 특성을 근거로 당신을 관계에서 완전히 고립시키고 차단합니다. 이 패턴을 초기에 특히 2단계에서 알아차리는 것은 수년간의 정신적 고통을 예방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융이 경고한 위험은 그림자 투사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위험은 자아 팽창입니다. 그림자 투사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위험하다면 자아가 팽창된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의 정의로움을 맹신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보지 못하는 대신 스스로를 구원자, 위대한 스승 혹은 정의의 심판자와 같은 원형적 역할과 동일시합니다. 자신이 진리 그 자체를 구현한다고 믿는 것이죠. 그들은 영적으로 진화했거나 도덕적으로 우월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꺼이 그들의 권위에 복종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명확한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동기를 의심하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 자신의 인식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그리고 자신과 다른 의견을 진리에 대한 저항, 혹은 악의로 규정해버리는 경향입니다. 그들의 카리스마는 사람을 끌어당기지만 그들의 경직성은 어떤 타협이나 유연성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작은 자아와 거대한 원형적 힘을 혼동하는 부담감 속에서 무너지지만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입히는 피해는 실로 막대합니다. 세 번째 위험은 페르소나와의 완벽한 동일시입니다. 페르소나란 사회생활을 위해 쓰는 가면을 의미하는데
이 가면이 그 사람의 유일한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융은 이를 완벽한 사람 문제라고 불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사람들입니다. 늘 예에 바르고 언제나 옳은 말을 하며 절대 흠을 보이지 않죠. 특히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평판을 중시하는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더욱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가면 아래에는 깊은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부된 모든 자아의 측면들이 무의식 속으로 강제로 억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경고신호는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매끄러운 사회성, 텅 비어있거나 과장된 연기처럼 느껴지는 상호작용, 그리고 자신의 이미지가 도전받았을 때 보이는 극단적인 방어적 태도 등입니다. 융은 완벽한 페르소나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투자될 때 억압된 그림자는 결국 언젠가 폭발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폭발은 수년간 억눌려온 감정들을 파괴적인 방식으로 터뜨리며 그 가면이 완벽할수록 그 붕괴는 더욱 혼란스럽고 처참합니다. 어쩌면 융이 발견한 가장 놀라운 경고신호는 원형애의 사로잡힘일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이 자신의 개별적인 정체성을 잃고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초개인적인 에너지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현상입니다. 평소 그 사람의 성격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언가 고대적이고 비인격적인 존재가 들어선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이 상태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눈빛이 변하고 목소리가 바뀌며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되지 않은 권위를 가지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영원히 고통받으며 구조를 갈망하는 희생자 원형, 보이지 않는 악과 싸우는 정의로운 전사 원형, 혹은 모든 사람을 자신의 통제가 필요한 아이로 취급하는 신성한 부모 원형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원형에 사로잡힌 상태가 그토록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주는 절대적 확신 때문입니다. 당사자는 엄청난 사명감과 신념을 느끼며 그 신념은 다른 사람들에게 극도로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구원자 에너지가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광신을 부추길 수 있듯이 모든 원형은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융이 묘사한 위험 신호는 반복 강박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무의식적으로 고통스러운 시나리오를 평생에 걸쳐 몇 번이고 반복해서 재현하도록 만드는 힘입니다. 마치 자석처럼 매번 다른 사람과 다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상처받는 관계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번 똑같은 각본을 따르면서도 마치 잔인한 운명의 희생자인 것처럼 진심으로 놀라워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무의식이 과거의 상처를 재현하는 사건들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패턴의 위험성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드라마 속으로 끌려 들어가 배신자, 버리는 사람 혹은 박해자의 역할을 맡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심리적 위험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융의 보호 지침은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첫째, 당신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을 묘사하는 방식이 당신의 내적 경험과 지속적으로 충돌한다면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의 현실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그들을 설득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투사자나 자아팽창자는 반대 증거에 면역이 되어 있으며 이성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킬 뿐입니다. 셋째, 공유하는 것을 제한하십시오. 그들의 서사에 맞게 왜곡될 수 있는 개인적인 정보 제공을 피하십시오. 넷째, 외부의 관점을 구하십시오. 당신과 그 사람을 모두 아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조언은 당신이 현실에 단단히 발을 딛고 서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할 때는 과감히 물러나십시오. 여러 경고 신호들을 동시에 인지했다면 가장 건강한 선택은 그 관계에서
완전히 발을 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융의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거나 경멸하는 바로 그 존재가 되어간다는 비극적인 아이러니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잔인함, 교활함, 이기심을 인정하는 대신 그 모든 것을 타인에게 투사함으로써 자신의 이미지를 순수하게 유지하려 합니다. 그러는 동안 무의식적으로는 자신이 가장 비난하던 바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융은 의식적인 자각이야말로 이 모든 파괴적인 패턴의 힘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타인에게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바로 내 안에서 이러한 그림자 투사, 자아팽창, 페르소나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그 무의식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인식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러한 역학에 자각이라는 빛을 비추는 순간 당신은 무의식적인 조종과 현실 왜곡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융이 인간 정신의 이 어두운 영역을 탐험한 것은 우리에게 겁을 주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명확히 볼 수 있는 자유, 우리 내면의 그림자를 기꺼이 끌어안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타인의 무의식적인 힘에 저항할 수 있는 지혜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수용이야말로 진정한 심리적 안전과 진정한 인간관계가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타인을 자신이 마주할 수 없는 특성들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열쇠는 그들의 투사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나의 것이고 무엇이 그들의 것인지를 고요히 그리고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알아차림이야말로 관계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심리적 힘에 맞서는 당신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과 관계를 돌아보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저희 채널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은 지혜의 샘을 탐색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평온과 지혜의 빛이 함께하길